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터치모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온라인 터치모아 중에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고 관심이 있었던 수업이 언어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현재 대부분 말이 늦기도 하고 언어로 다른 사람과 이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언어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되실 거고, 또 무엇보다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게 쫑알쫑알 말하는 것을 너무 보고 싶고 듣고 싶으시잖아요. 언제쯤 우리 아이가 말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말을 빨리 더 잘하게 될까? 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맥락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강의는 언어 기초놀이와 언어 확장놀이 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강의가 될 거예요. 혹시 두 개 수업을 다 신청하신 분은 이 강의가 중복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언어란 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언어는 사실 굉장히 폭넓은 건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언어는 요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요리라고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음식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하고요. 칼이나 가위나 도마, 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네, 재료가 필요합니다. 양파, 마늘, 호박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구와 재료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맛있는 요리를 잘 완성해 나갈 수 있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보셔야 돼요. 언어의 도구와 두 번째로는 언어의 재료.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도구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할 때 필요한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뭐 조음기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 몸을 쓰는데, 몸을 쓰는 구석구석을 조금 세밀화하면 일단 말을 할 때 그랬고요. 그래서요. 네, 호흡 발성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됩니다. 이 호흡하는 기관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입술이 계속 움직이죠. 붙였다 뗐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죠. 입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턱을 계속 움직이죠. 그쵸? 턱을 움직이면서 같이 이 안면 근육이 팽창했다가 줄었다 해요. 턱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입속에서 혀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아로, 좌로, 구부렸다 폈다, 힘을 줬다 뺐다. 이 말을 할 때도 혀가 잘 움직여야 발음이 잘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입 안에 우리가 영국의 경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입천장.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하기도 하고, 더 명확하게 하면서 입천장이 들립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더 커지고 입천장이 들려요. 경국의 영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쉽게 하면 입천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말을 할 때 호흡이 오고 가면서 내가 붙였다 뗐다 하면서 울림을 통해서 본인만의 그런 특유의 목소리가 나오죠. 성대. 여기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조음기관이 서로 연결해서 작용이 원활해질 때 언어 발달이 건강해지고 이제 촉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말을 할 수 있는 조음기관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 기능을 건강하게 갖고 태어나는데,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부위에 힘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어 이 조음기관이 일상에서 충분히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잘 쓰여지면서 조음기관이 이 도구가 발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첫 번째, 움직일 때 우리가 막 움직이죠. 움직이면 이거 오르고 구르고 막 움직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진동에 의해서 입술도 움직여지고 얼굴 안면 근육도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막 숨이 차죠. 숨이 차죠. 숨이 차면 호흡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활발해지면 이 공기가 오고 가면서 이 입안에 혀랑 입천장, 이 입안에 있는 공간에 공기가 오고 가면서 이 점막들이 자극이 됩니다. 먹지 않아도
호흡을 통해서도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입 안에 있는 좋은 기관이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점막들이 자극을, 호흡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넘어졌어. 어떻게 해요? 숨이 막 막히죠? 넘어져서 아파서. 그러면 힘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혀에도 힘이 들어가고. 지금 한번 힘을 줘보세요. 하고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또 힘이 들어가요? 턱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대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쵸? 목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좋은 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이 힘이 들어갔다 뺐다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관이 미리 연습되고 좋은 기관이 미리 잘 사용해져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 움직이고 힘 줄 때 힘을 주면 아무리 배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배에 한번 힘을 줘보세요. 배에만 힘을 줘보세요. 절대 배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혀, 턱, 입술, 목 이렇게 같이 조금씩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혀에 힘이 들어가고 힘있게 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혀는 완전히 근육 덩어리예요. 그쵸? 힘이 굉장히 센 기관이고 그래서 힘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게 혀고 턱 역시 굉장히 힘이 센 기관입니다. 턱이 힘을 주면 턱을 통해서 충분히 힘을 쓸 줄 아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목, 그쵸? 그래서 이 목이 힘을 이렇게 주는 것들이 나중에 말을 할 때 이 목을 통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고 조절, 목소리 톤이 나오게 한 같은 것들, 목소리 크기,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예성대가 되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힘쓰고 하는 것들이 언어 발달을 위한 도구들이 미리 잘 훈련이 될 수 있고 미리 잘 조절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는 뭐냐면 먹을 때 또 좋은 기관을 쓰게 돼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기 전부터 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넣죠. 그러면 맛이 느껴지면 막 혀가 움직입니다. 혀가 움직이면서 맛있게 먹고 맛을 느끼면서 혀의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혀의 운동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혀가 움직이는 반경이 더 이제 다양해지게 되고 구부릴 줄도 알게 되고 쑥 내밀 줄도 알게 되고 먹으면서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먹을 때 어때요? 네, 씹습니다. 그러면서 턱을 많이 움직이죠. 턱을 크게 다양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턱을 크게 벌려야 될 때도 있고 적게 벌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먹으면서 충분히 씹는 과정들이 역시나 말을 할 때 턱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전 연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먹을 때 먹은 거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에 힘을 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입술 주변 근육들이 더 미세한 그 근육과 힘줄들이 잘 모았다가 폈다가 위로 아래로 붙였다가 다양한 움직임을 잘 먹으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이렇게 하다 묻었어요. 그럼 우리가 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입술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입술 움직임이 많아지고 혀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움직임이 많다는 건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그만큼 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막 먹었어. 혀도 움직이면서 맛도 느끼고 잘 씹었어. 그러면서 꿀꺽 넘기잖아요. 그쵸? 꿀꺽 넘기는 건 어디에 힘을 줘야 돼요? 네, 목에 힘을 줘야 되는데 물론 그 식도 음식이 넘어가는 곳과 소리를 내는 목젖이 같은 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성대에 힘을 주는 것과 음식을 삼키면서 꿀꺽하면서 이 식도에 힘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같이 힘을 주게 되고 힘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 잘 안 씹는 친구들도 많고 잘 뻑뻑하면 잘 넘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키는 힘이 약해서 잘 넘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목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작거나 목소리가 여기서 힘을 못 받쳐주니까 긴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잘 먹으면 잘 씹고 다양하게 맛을 느끼고 잘 삼키고 그것이 말을 잘하기 위한 도구가 훈련되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말하기 위한 도구가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상황. 세 번째는 뭐냐면 으하하하 웃고 울고 막 화를 내고 야샤샤 짜증을 내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이 조음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면서 표정이 움직이면서 주변 안면 근육이 연결해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으아! 울죠. 그리고 울고 나서는 이건 뭐예요? 그만큼 호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악을 쓰고 이제 울다 보면 호흡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길어지니까 그 평소보다 더 많은 긴 호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울 때 이런 이제 호흡을 조절해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잔울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는 웃고 울고 이 감정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이 조음기관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성대도 자극이 되고 울면서 웃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소리내는 신체 부위가 소리내는 공간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코 뒤에도 공간이 있고 입안에도 공간이 있고 또 이 몸통에도 다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공간을 연결해서 소리를 자꾸 내다 보면은 소리 내는 폭이 훨씬 더 큰 소리도 내고 작은 소리도 내고 높은 소리도 내고 낮은 소리도 내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다양한 소리를 아이가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오는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 소리 내는 위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내는 위치가 넓지 않고 좁습니다. 그래서 작고 높은 톤의 소리들을 자꾸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를 낼 때 이 소리 내는 조음기관들을 좁게 쓰는 거예요. 작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꾸 소리를 내면서 이 몸 전체로 소리를 내고 몸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잘 하기 위한 도구가 호흡 발성, 뭐 입술, 턱, 혀, 뭐 입천장, 성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어 이전에 움직일 때 또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때 그 다음에 울고 웃고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상황에서 충분히 많이 사용하면 이 조음기관이 굉장히 유연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가 나 이거 물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우 이렇게 하는데 이 입술 주변과 이 성대가 마음대로 잘 움직여줘야 내가 하고 싶을 때 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 조음기관을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움직일 때 뭔가 불편감이 느껴지고 약간 안 움직인 것 같다. 우 하다가 잘 안 움직인 것 같고 불편하면 말을 하려다가 말겠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언어 폭발기라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을 하기 이전에 많이 움직이고 잘 먹고 감정도 많이 표현하고 상대방 표정도 보고 많이 모방도 하면서 이 얼굴 주변이 충분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잘 사용하는 아이들은 말을 자기가 하려고 할 시점에 이 자기 몸이 잘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소리를 내고 싶고 이게 잘 움직여주네. 재밌네. 또 말하고 싶어. 또 소리 내고 싶어. 그러면서 소리가 많아지고 표정이 막 다양해져. 막 입술 좀 이렇게 했다가 막 여기도 얼굴 주변도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표정이 다양해지고 소리도 굉장히 다양한 옹알이 소리들도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데 이 조음기관 도구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조음기관이 도구들이 잘 사용되는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상황이 많이 움직이고 힘을 주고 씻고 먹고 삼키고 울고 우고 감정을 표현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언어 기초놀이에서는 신체 부위별로 만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놀이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얼굴 마사지는 자꾸 얼굴 주변에 말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 부위를
터치해서 인식하게 하고, 접촉해서 그 느낌을 알게 하고, 접촉해서 그 부위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놀이처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소리를 낼 때 자연스럽게 이 주변이 잘 움직여주면서 아이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도구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 재료를 이야기 앞서서 이 문장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뭐라고요?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의사소통을 조금 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소통 중에 의사가 있고 소통이 있어요. 의사 뭐예요?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뭔가 표현해보고 싶은 뭔가, 이런 것들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말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 감정, 의도, 뭔가 욕구, 이렇게 자신을 이루는 것들이 많아야 표현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아를 이루는 것들이 점점 풍성해져야 말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흔히 이제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 잘 안 하고 자꾸 이전에 봤던 거 계속 떠올리고 이전에 들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되뇌거나 똑같이 소리 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내가 지금 응가가 마려운지, 쉬가 마려운지,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한지 졸린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이전에 있었던 거 보고 듣고 이전에 만졌던 장난감 비슷하게 계속 손동작 그거 떠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표현의 언어로 이어지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할 시간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 의사를 나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루는 것 중에 중요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두 가지 감각과 감정이에요. 자, 뭐 먹고 싶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장 감각에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반대로 나 그만 먹고 싶어. 나 배가 아프고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어 라고, 그만, 아니야 라고 표현하려면 역시나 내장 감각에서 배의 통증을 느낀다거나 배에서 배부름을 느껴야 아이가 자꾸 그거를 표현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역시 쉬가 마려워요, 응가 마려워요, 장에서 뭔가 그런 느낌이 느껴져야 아이가 쉬, 응가, 똥 이렇게 말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막 아이가 움직이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쳤어, 멍이 들었어. 어때요? 아파요. 아프면서 아이가 자기가 아프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죠. 으앙 울면서 소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뭐 이렇게 호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얼만큼 자기 몸의 감각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경험을 하느냐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재료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몸을 많이 안 쓰면 그만큼 언어로 표현할 자신의 감각이라든지 자신의 욕구들이 생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체 접촉을 많이 하고 몸놀이 많이 하고 껴안기를 꽉 하는 겁니다. 내 몸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 몸 중심으로 매일매일 느껴지는 다양한 것들을 자꾸 느껴서 자꾸 표현하고 싶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감각이 그렇고, 그 다음 감정. 아빠가 막 간지럼 펴주면서 막 놀면서 재밌었어. 또 느끼고 싶어. 이 즐거운 감정을, 아빠한테 관심받고 사랑받는 이 즐거운 감정 또 느끼고 싶어. 그럼 아이가 하다가 또 해줘 또는 뭐 간지 이렇게 말할 욕구들이 그 감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아이가 뭔가를 할 때 뭐 싫을 수 있죠. 이는 엄마 품에 있고 싶은데 자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이모 삼촌을 자꾸 가라 그러면 아이는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으앙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낯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는 감정에 의해서 자꾸 표현할 것들이 생기고, 감정을 활발하게 느끼면서 처음에는 울음, 웃음, 짜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 감정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게 언어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싫으면 울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울음 대신에 언어로 이어지는 거죠. 또는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언어의 재료가 풍성해지는 데 있어서 감정과 감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활발하게 경험이 돼야 아이가 말할 거리들이 많아지고 내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할까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게 생각하면서 언어적 재료와 재료끼리 막 연결이 됩니다. 막 연결이 되면서 어때요? 특히 감각과 감정은 서로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배에서 감각이 느껴졌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표현을 해. 배고파. 밥 줘.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목이 말라니까 뭔가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 감정에 의해서 아이가 이 감각과 감정을 연결해서 물, 어떤 애들 꿀꺽, 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몸 중심으로 경험되는 감각과 감정이 재료가 되고 이 재료들은 어때요? 서로 막 연결되면서 아이가 다양한 표현들을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죠.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커져요. 나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인식, 자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집도 세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아지고 내가 먼저 하고 싶고 뺏기기 싫고 내가 이기고 싶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폭넓어져요. 그래서 친구한테 뺏기면 기분 나쁘고 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삐워 이러면 그 소리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할 정도로 느끼는 게 많아져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말해서 표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니까 목소리도 더 커지고 말수도 언어량도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는 자아가 커져야 되고 자아가 커지면서 표현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져서 그만 말해라고 할 정도로 아이가 표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쪼개서 우리가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소통은 뭐예요? 우린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소통은 뭐냐? 저 사람 누구지? 여기 왜 있지? 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해서 말하나? 나랑 놀고 싶다는 건가? 내가 좋다는 건가? 자꾸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를 자꾸 보면서 재료를 모아야 돼요.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한 게 언어기 때문에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제 가장 주요한 특징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고 눈 맞춤을 잘 하지 않고 부르면 잘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 목소리를 잘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게 주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언어가 느린 거예요.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들으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모으고 서로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 듣지 않으니까 언어적 재료들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돼요. 듣도록 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도 옆에 껴서 같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아이한테 직접 말도 전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얘기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 목소리가 많은 곳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알게 모르게 사람 목소리보다 다른 걸 더 관심 있게 듣는 경우 많죠. 밥솥 누르면 소리 나는 거, 기계 소리, 누르면 소리 나는 장난감, 미디어, 책 읽어주는 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아이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이 살아있는 언어와 사람들의 것들, 사람들의 행동, 표정, 몸짓들을 연결을 막 하면서 언어적 재료를 얻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TV 보는 거, 스마트폰 거기서 말 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아이한테 이 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언제 말이 트일까 이 고민보다는 우리 아이가 주변에 사람들 말하는 걸 듣고 있나?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막 웃고 있고 누가 울고 있고 하면 그 소리에 그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소리를 주의깊게 관찰을 하느냐,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잘 관찰을 하시되 그런 환경을 조금 더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보다 사람들 목소리로 왁작지껄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 도구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건강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살펴보시고, 이 언어적 재료에 대해서 아이가 건강한 언어 재료를 본인 안에서, 본인 몸에서 감각과 감정에 의한 그런 재료들,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지, 이 재료가 또 건강한지, 이것부터 보시고 이것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 다음에 언어가 트여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건강하게 조잘 소통하고 핑퐁 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금 언어 도구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재료도 스스로 활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지시하고 가르치고 따라하게 계속 반복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킬 때는 말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거 따라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에서 자기가 자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언어적으로 어느 한계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건강한 방향의 언어 상황이 뭔지를 알고 건강한 방향으로 자꾸 경험을 주면서 자꾸 아이의 이 언어 그릇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언어가 나올 시점에 되게 건강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금 오늘 말을 얼만큼 했나, 엄마 말을 따라 했나, 불렀을 때 대답했냐,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건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요만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중요한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을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차곡차곡 언어의 도구들도 발달해 나가고 차곡차곡 언어의 재료들을 많이 모으고 많이 연결해서 건강한 언어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굉장히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언어 기초 놀이, 언어 확장 놀이에 어떤 놀이들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고, 또 이 언어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을 또 다음 강의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 제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건강하고 훨씬 더 예쁘게 쫑알쫑알 발달할 수가 있어요. 자꾸 시키고 자꾸 반복시키는 거는 우리 아이의 언어 그릇을 키울 수가 없어요. 꼭 오늘 영상 필요하시면 여러 번 들으시고,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여러 번 같이 확인하시면서 꼭 올바른 방향으로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힘껏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